혹시 여러분은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말을 정확히 들어보지는 못했더라도 교회 다니면서 대중문화에 빠지면 사탄의 문화에 물들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요? 지금도 BTS의 음악이 사탄의 음악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말은 언제부터 왜 나온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주장이 개신교 교회가 문화적으로 근대화되지 못한 대표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회에 걸쳐 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는 10대와 20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온 보이밴드의 공연을 보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만 2천 명을 수용하는 공연장이었지만 3천 명이 넘는 인원을 초과해 1만 5천 명이 넘는 관객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공연이 시작되고 40여 분이 지나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무대 앞 스탠딩석에 방석을 깔아놓고 관객을 입장시켰는데 공연을 보던 관객 200여 명이 흥분해 무대 앞으로 몰려나가며 40여 명이 깔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고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공연은 중단되었고 9시 뉴스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됩니다. 이 공연은 최초의 아이돌이라 불렸던 아이돌의 조상 오브 조상이었던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내한 공연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한 일간지에서는 현직 교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정부와 기업의 상업성과 집단 이기주의 조장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지적했고 또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 전문가가 나와 젊은이들의 문화가 밝고 깔아뭉개는 문화라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내한 공연이 중단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 퍼져나갔고 급기야 전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였던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이 취소되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은 1992년부터 1933년까지 이어졌던 데인저러스 월드 투어에 대한민국에서의 공연을 추진했지만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내한 공연 사건의 여파로 한국 정부가 공연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의 공연은 이미 세계 50여 개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요코하마에서 수차례 공연을 진행했고 도쿄돔이 완성된 이후 1992년에는 도쿄돔이 매진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내한 공연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1996년 10월 11일에 서울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마이클 잭슨의 첫 내한 공연이 개최됩니다. 그런데 1933년 8월 27일 중앙일보에는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사가 실립니다. 기사에는 마이클 잭슨의 서울 공연을 문화체육부가 허가하지 않았지만 93년도에 열리는 대전 엑스포를 기념하기 위해 마이클 잭슨이 3천여 명의 초청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한다는 보도가 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공자원부의 한 관계자가 아시아 순회 공연을 갖고 있는 마이클 잭슨이 한국 공연을 희망하고 있으며 주한미국 대사관이 적극 추진해 공연이 성사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93년도 대전 엑스포에 마이클 잭슨은 오지 않았습니다. 1992년과 1996년은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바로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며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지갑 변동을 가져온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하고 은퇴했던 연도이기 때문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1992년 3월 14일 주말 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인 토요일은 즐거워에서 정식 데뷔합니다. 그리고 1996년 1월 31일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보여주었다는 말과 함께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야말로 1992년부터 1996년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던 해였던 것입니다. 1992년 2월에는 원조 아이돌이라 불리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내한 공연이 있었고 1992년 3월에 문화대통령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고 4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1996년 1월 은퇴합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에 세계 팝의 제왕이라 불리는 마이클 잭슨의 대한민국 첫 공연이 개최된 것입니다. 1986년 뉴키즈 온 더 블럭이 데뷔하기 전까지 서구의 음악 시장도 락과 펑키가 주도하며 10대와 20대는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뉴키즈 온 더 블럭이 백인 보이밴드라는 기획으로 세상에 등장하자 10대와 20대가 자신들을 위한 음악을 해준다며 환호하며 아이돌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까지 성인 가요와 발라드가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었고 공연장에서는 락과 펑키 음악이 장악하며 10대와 20대들은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뉴키즈 온 더 블럭과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뉴키즈 온 더 블럭과 서태지와 아이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준 뮤지션일 뿐 아니라 전 세계 뮤지션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위대한 아티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팝의 황제는 마이클 잭슨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이클 잭슨의 공연이 취소된 것입니다. 이유는 과소비 조장과 같은 다소 황당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중앙일보에서 상공자원부, 그러니까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곳의 관계자의 말을 이용해 대전 엑스포에서 마이클 잭슨이 와서 3,000명을 초청해 공연을 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이 기사에는 얼마 전 정부가 마이클 잭슨 공연을 불허한 것이 민망했던지 부서가 달라서 성사될 수 있었다는 이유까지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키즈 온 더 블럭의 공연이 사행심 조장과 상업성에 물든 정부의 무분별한 외화 낭비, 외국 기업의 장사 속, 문화식민주의 조장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공연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몇 달이 지나 대전 엑스포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다시 뉴키즈 온 더 블럭의 공연 사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1992년 뉴키즈 온 더 블럭의 문제는 그리 복잡한 일도 아닙니다. 대규모 공연을 개최해보지 못한 한국의 공연 문화가 가져온 안전사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지난 몇 년간 1만 5천 명의 규모의 콘서트는 대규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대규모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딩 공연석에 방석을 깔고 관객을 입장시켰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스탠딩석 중간중간 안전바를 설치하고 그 사이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안전사고를 사행심 조장, 무분별한 외화 낭비, 장사 속, 문화식민주의, 밟고 깔아뭉개는 문화라고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면 몰라도 확증 편향도 이런 확증 편향이 없을 것이고 그냥 무언가 낯설고 어색한 문화에 흥분하는 10대들을 보며 못마땅했는데 사건이 벌어지니 이때다 싶어 꼰대짓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1996년 개최된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는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규모였습니다. 일단 무대 크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폭 70m, 길이 25m의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에서 공수된 스피커 144개가 설치되었는데 스피커를 비롯한 장비 설치에만 꼬박 사흘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대전 엑스포에 와서 3,000명 앞에서 특별 공연을 한다는 생각은 도대체 누가 왜 한 것이었던 것일까요? 힘있고 권력 있는 이들이 부르면 딸랑거리고 와서 노래 한 곡 좀 뽑고 가야 하는 딴따라라는 의식이 없었다면 이런 사고가 가능했을까요? 심지어 대표적인 일간지에서 고위직 정부 관료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이지요. 사탄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고 주장하는 책에서는 가장 먼저 예를 든 것이 바로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콘서트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서 속고 있던 것이 바로 사탄이 선택한 대중문화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정서와 신앙 고백을 철저히 오염시키고 파괴시킬 만한 것이 바로 사탄이 지배하는 대중문화이고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콘서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탄 문화에 대항해야 할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칩니다. 이 책을 집필한 저자가 속한 단체는 마이클 잭슨의 한국 공연 개최를 반대했던 대표적인 개신교 단체였습니다. 이 단체는 저자가 쓴 책을 힘입어 사탄의 문화에 대항하기 위해 교회를 대신해 싸우는 선교단체라는 명분으로 교회를 다니며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여름상경학교를 위해 교사 강습회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마이클 잭슨이 사타니즘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이 단체가 주도하고 교회가 움직여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은 1996년에야 비로소 개최된 것입니다. 특히 이 단체는 교회에서 마이클 잭슨이 대표적인 사탄의 문화라고 했지만 교회 밖으로는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공식 성명을 내었고 대규모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운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공연이 청소년 관람 금지로 지정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매처를 봉쇄하며 표를 판매하지 못하게 했고 결국 총 좌석수의 70%만 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잭슨의 성추행 사건은 2009년 7월 마이클 잭슨이 성추행을 했다고 지목되었던 조디 챈들러가 마이클 잭슨은 나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은 돈에 눈이 먼 아버지가 꾸민 일이라고 고백하며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마이클 잭슨 공연 반대 운동을 펼치며 마이클 잭슨의 청소년 성추행을 문제 삼았던 이들도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게 과연 대한민국에 벌어진 사건이 맞나 싶습니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을 마치 나라의 망조가 든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공연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공연을 반대하고 청소년 관람 금지로 지정하고 예매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한 것이 특정 종교단체이고 이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사탄에 빠진 대중문화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대중문화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들러리 정도로 생각했던 이들은 딴따라라 부르며 대중문화에 담긴 대중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깔아놓은 장기판의 조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저급한 대중문화 인식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에 사탄을 끌고 들어와 교인들을 결속시키고 내부 단속을 하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름 성공을 맛본 교회는 급기야 문화대통령 서태지의 음악을 사탄의 음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음모론의 무기를 들고 와서 말입니다. 1990년대 가장 힘이 없다고 여겨왔던 10대들과 20대들이 열광하는 문화는 기성세대들에게는 못마땅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대중문화는 힘 있는 이들이 힘 없는 이들을 찍어 누르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교회는 이런 무지하고 무식하고 전 근대적인 기성세대의 문화에 대한 접근을 그대로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탄의 전략이라고 외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